네, 잠깐 쉬었죠? 네,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장에서는 아타코이즈와 염증에 작용하는 약물이라는 이름으로 큰 이름을 지었고요. 이 아타코이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빼놓았습니다.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요. 근데 이 비마약성 진통제와 더불어서 뒤쪽에 나오게 되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게 비마약성 진통제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타코이즈에 해당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얘들이 어떻게 인체 내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에이코사노이즈라고 하는 물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프로스테트 글랜드라는 이름하고 조금 유사하죠, 그죠? 이 물질이 최초로 이제 전립선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얘들은 주로 이제 어디서부터 합성이 되냐면 아라크노익 액시드라고 하는 아라크노익 액시드라고 하는 물질에서 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크노익 액시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결국에는 뭐죠? 에이코사노이즈라고 하는 물질의 전구 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전구 물질이 뭐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에서 생성이 되게 되고 얘는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리폭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이나 사이클록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들과 같이 이러한 물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산화가 되게 되고 이 산화된 이후에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아까 어디서부터 생성이 된다 했었죠?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로부터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얘들은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리폭시게나제나 에폭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 여기 그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거, 간에서 생성되는 거 본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프리레디칼이라든지, 그죠? 이게 사이클록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들에 의해서 얘들은 뭐가 됩니까? 에오시, 아이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잠깐만요. 에어코사노이즈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볼 거냐면 사이클록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크노익 액시드라고 하는 물질을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사이클록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얘는 1과 2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록시게나제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현되어 있고 항상 있다라는 거 조직 내에 그리고 조직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위점막 보호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헬. 위점막 보호를 한다거나 얘들이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기능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클록시게나제 2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록시게나제 2라고 하는 것은 염증과 면역세포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아라크노이드 엑시드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록시게나즈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죠? 프로스타글란딘 G2를 만들게 되고요. 얘는 다시, 그죠? 얘는 다시 15번 탄소가 수산화되어서 뭐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아라크노이드 엑시드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록시게나즈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을 하게 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림 5-6번에서 보시면 아라크노이드 엑시드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도 만들어지고 스론복산, 이거 뭐였었죠? 지혈과 관련된 물질이었습니다. 항응고 물질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스타사이클릭, 그다음에 뉴코트리엔 이러한 물질들의 합성에 관여하는 거가 바로 EI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지질에서 아라크노이드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라크노이드 엑시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G2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사이클록시게나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스타글란딘 G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EI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H2라고 하는 물질은 다시 뭘로 변환이 되냐면 트롬복산 A2라고 하는 것과 프로스타글란딘 E2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F2알파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영향을 주는 효소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장 위쪽에 있는 아라크노이드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트롬복산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옆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5-HPETE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이 아이는 다시 새로운 물질,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서 뭐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약들은 나중에 보면 천식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는 약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라크노이드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에오시노코사이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체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I2라고 하는 거는 혈소판 응집, 그다음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이완시킨다. 그다음에 트롬복산 A2, 트롬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한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그러니까 지혈과 관련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리학 2장이었죠, 그죠? 에서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다음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거는 위 보호하는 역할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과 쪽에서 보면 여성의 이제 자궁경부를 숙성시켜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한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체에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보호 기능이나 촉진 작용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얘는 또는 뭐 염증과 관련된 또는 통증과 관련된 어떤 반응을 유발을 시키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그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그러니까 즉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어떤 기전에 관여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프로스타글란딘 G2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 G2가 프로스타글란딘 H2로 변화가 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약, 아니, 아라크노익 액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 G2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이클록시게나아제가 작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록시게나아제는 1도 있고 2도 있었어요. 1은 원래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물질, 그다음에 사이클록시게나아제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우리 몸의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물질, 면역 반응과 관련이 된다라고 됐었고 염증에도 작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록시게나아제 1, 2라고 하는 거를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통증과 관련된 것들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위 보호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비마약성 진통제나 항염 작용을 하는 약물들의 경우에는 이 사이클록시게나아제 1, 2를 모두 차단하게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염증이나 뭐 통증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도 같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속쓰림이라든지 위장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재에서는 살리실레이트류, 그러니까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요 물질과 그다음에 물질과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엔세이드, non-스테로이드, 스테로이달 인플라메이션 드럭이라고 하는 약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리실레이트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분명은 아세틸살리실릭 액시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약은 아라크노익 액시드를 대사시키는 효소인 사이클록시게나아제를 억제를 해요. 얘는 사이클록시게나아제 1, 2 모두를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아까 다시 설명드렸죠. 사이클록시게나아제 1은 위 내부를 보호해주는 효소였고 사이클록시게나아제 2는 통증이나 염증, 즉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위장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록시게나아제 1과 2가 모두 억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를 보호해주는 성분인 사이클록시게나아제 1의 작용도 같이 억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열작용도 같이 해열작용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열이 날 때에는 이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해열 목적으로, 열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먹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소판에 있는 사이클록시게나아제를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작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증, 즉 심근경색증이 있어가지고 스텐트 같은 거 이렇게 삽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술 받았거나 또는 피떡이 잘 생성이 되어서 혹시 혈전, 색전 이런 것에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떡지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혈소판 응집작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은 수술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출혈이 이제 유발된 상황에서는 지혈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할 때 아스피린 같은 거, 항응고제 같은 거 먹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먹는다 하면 출혈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투여를 중지를 하라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실레이트류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진통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해열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항염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를 방해했다 했었죠? 사이클록시게나제의 작용을 방해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다른 살리실레이트류보다 항염작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류머티즘 때문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초기 및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어떤 경색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혈소판 응집작용을 방해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집니다. 해서 아이고 넘어갔네요. 우리가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아스피린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는 약, 그러니까 즉, 한 알에 100mg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열이나 진통, 항염 목적인 경우에는 뭐예요?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두 번, 그 정도만 먹고 끝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약 용량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염 효과도 내면서 해열 효과도 내면서 진동 효과도 내야 되는 그런 약들은 1회 500mg이에요. 만약에 이 1회 500mg이나 되는 약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복용을 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출혈의 어떤 위험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작용. 우리가 그냥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아스피린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거를 넘어서거나 또는 특정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에 조금 예민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스피린 자체의 어떤 그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에 의해서 출혈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스피린이 작용하는 어떤 기전을 봤을 때 사이클록시게나제 원투를 다 기능을 억제를 했었기 때문에 위 보호 작용이 더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위장관 출혈과 같은 문제들이 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상 궤양 환자들은 절대 복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타미노펜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였어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얘 해열 진통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근데 얘는 항염 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항염 작용은 거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사이클록시게나제2를 그러니까 억제하는 기능이 조금 앞에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여서 목이 부어서 많이 몸이 아프고 열이 난다 하면 열이 나는 것 자체는 타이레놀을 복용을 했을 때 열을 내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목이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염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해열 진통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 아스타미노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출혈과 관련된 위험성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그 살리실레이트류의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또 부작용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타이레놀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투여 양에서는 부작용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과량 투여를 할 때에는 간독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구용으로는 뭐죠? 1회 325에서 1000mg을 복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투여량은 4000mg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투여한다 했었어요? 자약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좌약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같은 데 가보면 애기들 그 해열제 같은 것들 혹시나 열나면 먹이세요 하고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타이레놀보다는 거의 귀에서 배우게 될 이부프로펜 같은 것들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간독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시판되는 것들 보시면 아세타미노펜만 들어가 있는 거, 타이레놀, ER 서방정은 어떤 거라 했었죠? 약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긴 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많은 상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보린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세타미노펜뿐만 아니라 다른 이소프로, 필렌티피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타 다른 어떤 성분이 같이 병합되어서 들어가 있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암치롱 큐정, 펜잘 큐정 이런 것들도 아세타미노펜에다가 에텐자미드라고 하는 이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었다라고 또 다른 어떤 작용을 얻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